남욱이 선생님들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무너지게 된 계기를 말하는 거야. 너 배 갈라, 장기 꺼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검사 누구냐고 말하라 그랬어. 근데 남욱이 말할 수 없다고. 근데 이 순간 이진관 부장이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지만 오늘 자정 무렵 검찰이 대장동 본류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기쁘면서도 믿기 힘든 속보가 떴습니다. 이로써 딱 4년 만에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벌였던 광기의 대장동 사건도 결국 사필 규정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인데, 물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장동 본류 재판이 완전히 끝났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동으로 무죄가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소 혼동이 있을 것 같아 짚자면 7일 남욱의 충격적인 검찰의 협박 폭로가 있었던 재판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고,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재판은 지난 10월 31일 선고가 난 대장동 본류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자면 결국 검찰이 대장동 본류 재판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자연스럽게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파생된 정진상, 김용의 재판이라든지 뉴스타파 등을 상대로 한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들 역시 영향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 재판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없게 되었고,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다툴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만 다투게 되기에 이후 열릴 2심에선 대체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장동 본류 사건 1심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의혹 간의 연관성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연관성이 없다는 판결 역시 검찰이 뒤집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앞서 제가 사필 규정을 언급한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저 악랄한 검찰이 왜 뜬금 항소를 포기했냐는 것입니다. 일단 현재 확인 가능한 보도상으로는 검찰 내부에서 끝까지 대장동 본류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대검 등 검찰 지휘부에서 승인을 내리지 않아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만, 당연히 저는 검찰 지휘부 및 대검이 정의로워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로선 이번 항소 포기 이유의 핵심은 공소청으로 격하될 땐 되더라도 검찰의 멸족, 전손 많은 피하자는 마지막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하며, 그 결정적 계기는 7일 있었던 남욱의 대한독립 만세급의 폭로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남욱의 폭로는 겨우 시작일 뿐이고, 대장동 본류 재판 2심이 시작되어 이른바 멘탈이 털렸다는 다른 피고인 정영학, 정민용 등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엮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사 수십 명이 깜빵에 가게 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욱의 이번 역사적 폭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정의로운 인물들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욱에게서 폭로를 끌어낸 정진상 변호인단의 김윤우 변호사, 그리고 문제의 검사 이름을 토해내게끔 만든 이진관 판사입니다. 관련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미랄이 된 역사적 순간들,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의 생생한 전언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남욱이 선생님들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무너지게 된 계기를 말하는 거야. 그 무너지게 된 계기가 무슨 일이 있었냐? 남욱도 선생님들 버텼어요. 구속되고 1년을 버텼어. 그러다가 남욱이 22년 9월 달에 진술을 바꿨어. 그 결정적 계기가 뭐냐? 남욱이 구치소에 있다가 별건으로 해서 남욱이 또 체포된 거야. 서울중앙지검 지하에 있는 구치감에서 맨바닥에서 그 추울 때 2박 3일을 너무 추워 죽을 뻔했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부부장 검사가 자기를 부르더래. 밤 12시에 남욱을 부른 거야. 그러면서 그 부부장 검사가 남욱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배 갈라, 장기 꺼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검사 누구냐고 말하라 그랬어. 근데 남욱이 말할 수 없다고. 왜냐면 이거 언젠가 자기가 수사받을 거 알고 있으니까 그때 얘기한다 그랬어. 근데 이 순간 이진관 부장이 한번 말해봐요. 기존 진술과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 묻는 겁니다. 이거 조서에 남길게요. 자, 남욱이 그제야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얘기하더라고. 이때 남욱이 울어. 그러면서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너 애들 봐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너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어. 너 오늘 구치감에 내려가서 한번 생각해봐 곰곰이. 그리고 내일 담당 검사한테 잘 이야기해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발 진짜. 내가 선생님 이거 4년을 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기자 중에 내가 이거 제일 오래 봤거든요. 오늘이 가장 충격이야. 저 개인적으로는 남욱의 폭로를 이끌어낸 정진상 측 김윤우 변호사 그리고 이진건 판사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상당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도 이유가 어찌됐든 검찰 지휘부 및 대검에서 항소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옳고 그르고를 떠나 검찰 전체를 통할하는 법무부의 역할도 없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특히 제가 의미심장하게 보는 건 지난 대검의 관봉권 띠지 감찰 이후 정성호 장관이 뭐랄까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검찰을 어떻게든 감싸고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에 회방을 놓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던 정 장관이 관봉권 띠지 감찰을 계기로 검찰에 국물도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고검의 수원지검 감찰이 수사로까지 전환된 사례를 보면 이 대장동 사건도 법무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개인적 기대를 해보는데 정 장관이 대북 송금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정의봉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추가로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앞서 이진건 판사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재판을 방청한 김종훈 기자에 따르면 이진건 판사가 재판 말미에 남욱을 향해 증인의 진술도 우리 사건의 쟁점이다. 증인이 판결문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내가 다 읽어보겠다. 양이 많아도 좋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욱은 울면서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1심 판결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합니다. 참고로 남욱은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입니다. 저로선 이진건 판사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별개로 검찰의 폐악질들은 적어도 이진건 판사의 재판정에서 계속 폭로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 법원에 조이대 같은 자만 있는 게 아니란 데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대장동 항소 포기가 끝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디 남욱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피의자들 또 지금껏 검사들에게 회유를 당한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더 나서주길 바라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